최근 얼굴 보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 이게 다 스케줄 때문에 피곤해. 이게 최고의 슈퍼스타인 거야. 나 그래야 되는 거야? 저희가 오늘 다른 신도시는 이제 운정입니다. 운정. 전세 가격은 올라가더라. 매매 가격도 한 2, 3년 후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권 또 일산의 그 상권 수요를 파주 운정이 또 빨아당기고 GTX 개통으로 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 근데 GTX가 이제 지금 서울역까지 있어서 그런데 그 삼성역까지 뚫리면은 바로 그거라니까. 2028년에 삼성역 뚫리면 이제 삼성역까지 25분에. 아하. 자, 우리 김구라 경제연구소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김인만도 이제 저희가 스케줄 빼려면 힘들어요. 요즘 있잖아. 우리 김구라 경제연구소 때문에.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최근 얼굴 보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 이게 다 스케줄 때문에 피곤해. 요즘 바빠요? 요즘 엄청 바빠요. 진짜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원래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요. 돈 안 되게 바쁘다가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 거야. 빵 터지는 거. 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진짜. 그래요? 돈 안 되는데 바빠. 그러다가 이게 있잖아, 갑자기 확 되면서 그러면서 돈도 되고 바빠. 그러다가 그 윗단계가 뭐냐면 돈은 되는데 안 바빠. 이게 최고의 슈퍼스타인 거야. 나 그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돈 안 되는데 엄청 바빠. 그럼 일이 많은 거야. 그게 작년까지 그랬어요. 돈도 많이 벌면서 바빠.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진짜 빅스타는 진짜 탐 크루즈가 돈 그렇게 버는데 바쁘겠어? 탐 크루즈는 우리 같이 안 바빠. 물론 영화 찍을 땐 바쁘지. 탐 크루즈는 목숨 걸고 했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입이 지금부터 나오면 그거는 이미 싹이 긁는 거다. 걸렸어? 그럼 일단은 돈 안 되고 바쁠 때부터 의욕적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돈 되고 바빠. 그러면 그때는 입이 안 나와. 왜? 돈이 되니까. 근데 이게 쭉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입이 나와. 왜? 내가 돈을 벌고 막 이래도 내가 내 스케줄 혹은 내 이거를 조종할 수가 없어. 일에 치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입이 나오면서 나 입 안 나왔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씹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짜증내면 안 되지. 추락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인간은 다 누구나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현명한 사람이면은 뭐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수양이 된 사람이면 거기서 쭉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돈도 되고 자기 스케줄을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진정한 빅스타의 겸손해야 단계인데. 돼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내 겸손해야 된다고 기도했다니까. 요즘 근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찾는 데가 많다고. 특강 부르고 대학교에서도 부르고 엄청 바빠요. 식당에서 알아본다니까. 그래? 네? 어허. 덕수궁 뒤에 덕수정이라는 줄 서는 식당이 덕수정. 제가 자주 가거든요. 갈 때마다 몰라 뵀는데 최근에 2주 전에 갔는데 길만 소장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는 김구라 쇼밖에는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거 힘이야. 아무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 KBS 라디오 나오는데 뭐 얼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했는데 그래서 그 집이 부대찌개 볶음이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유명한데 내가 부대찌개 제육볶음 시켰는데 오징어 볶음 서비스로. 내가 감동했잖아. 같이 온 기자들 다 감탄했잖아. 이럴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김인만 진짜 이럴 때 열심히 해야 돼. 이럴 때 교만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작살나는 거야. 그리고 교만 안 돼. 왜냐면 왜 욕먹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그러면 아니죠. 뭐 몰라서 그런데 나이도 이미 50도 넘은 사람이 인기 좀 얻었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진짜 꼴불견이 없어. 교만 안 됩니다. 오징어 볶음 계속 먹기 위해서라도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 김 소장 때문에 어쨌든 우리 김종효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라디오스타 한 18년 됐고 복면가왕 10년 됐고 동사님 한 8년 됐는데 사실 이제 라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삼성전자한테 갤럭시가 있듯이 저는 라스 아니겠습니까? 그잖아. 그렇죠. 아이덴티티를 부여했죠. 왜냐면 프로그램은 18년을 했어요.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을 18년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나 큰 행운이고 또 제가 또 나름 또 역할을 한 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라스는 너무 많이 사실 얘기를 듣고 중간중간에 얘기 듣는 게 이제 심야괴담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라고요? 심야괴담. 매니아들이 있거든. 저녁에 이제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심야괴담이 있어요. 심야괴담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뭐 이런 데서 주인이 고기 썰면서 그거 언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썰면서.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심야괴담인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를 재밌게 본다는 걸 어떤 그 톱스타한테 들은 거 빼고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없어요? 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반응이 좀 올라오는구나. 반응이 그러니까 저도 비슷 친구가 올라왔지. 아니, 친구가 카톡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형님 사인 받아달래요. 아하. 근데 제가 여기를 출연한다고 얘기를 뭐 한 적이 없거든요. 아, 얘기 안 그러니까 했는데. 그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얘기를 1도 하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네네. 2도 사인은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 저기 일반인들 좀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장 내가 또 나름대로 골프계 이제 스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한번 저기 진짜 올해 좀 한번 잘 돼서 나도 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기 다룰 신도시는 이제 운정입니다. 운정. 오늘 운정. 아, 운정인데 그리고 저기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철원에 있는 땅 수용됐다고 네, 얘기했어요. 수용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전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아예 안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좀 보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에 수용되냐면서 그걸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수용이 돼서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고. 진짜? 근데 진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구나. 공시 가격보다는 높아요? 공시 가격보다는 높아요. 그래도 그래요. 라스 전에 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땅이에요. 진짜 2006년도에 산 땅이야. 차라리 그때 삼성전자를 야, 샀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용이 됐고. 축하드려요. 입금날 얘기해줘요. 소고기부터. 그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수용이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죠. 좋습니다. 그때 제가 수용이 한 100몇 평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가가 얼마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그런저런 저기 스트레스 DSR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좀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도 이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고 금리 이제 내릴 때가 됐죠. 5월 금통위 때 내렸죠. 한국은행 한 번 내렸고 아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정도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두 번 내리면 이제 기준금리가 2%까지 많이 내려왔죠. 야. 3.5에서 그러네. 2%까지 내려왔죠. 3.5까지 가서 그때 뭐 그냥 뭐 난리 자이언트 났죠. 스텝이다 무슨 뭐 빅 스텝이다 이러다가 결국 어쨌든 뭐 베이비컷이라고 할 수도 없고 빅컷도 아닌 그냥 중간. 베이비컷 계속 내리니까 결국에는 뭐 이 정도 내려왔고 베이비컷으로 계속 내려서 지금 이제 2.0까지. 지금 2.5%고 하반기에 2%를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2.5인데 있다. 이제 사실 이제 2.0까지 지금 이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다. 사실 이제 또 너무 내리면 또 이제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또 이제 집값 상승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뭐 지금도 사실 걱정되긴 하죠. 근데 이게 강남 쪽은 난리 났으니까. 아마도 DSR 조치를 하고 나서 금리를 내린 거 보면 아마도 이제 뭔가 정부 간의 조율이 있지 않았느냐. 조율이 네, DSR을 먼저 한번 잡아두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내린다고 추가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그널 주고 너희 대출 늘리면 될 거야 라고 미리 딱 경계선 쳐놓고 그 다음에 금리를 좀 내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한은 총재 기자회견 때 보면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뭔 뉘앙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해외 경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 내리는데 약간 뭔가 앞에 금융당국하고 조율한 게 아닌가. 조율했겠지. 안전장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LTV, DTI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개념이잖아. LTV가 이제 론 투 밸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받은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죠. 네, 그리고 이제 DTI가 debt to income에서 이제 수입에 소득 대비. 대해서 이건데 이 사실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이제 DSR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스트레스 또 이제 DSR 요 이제 약간 파생된 개념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LTV는 집값이 10억이면 LTV가 50%면 5억 대출이에요. 5억까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 많이 받았다가 원리금 상환 못하게 되면 연체가 늘어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득 대비 이제 하는 게 DTI인데 DSR은 좀 더 발전시킨 게 DTI 같은 경우는 내가 담보대출 받는 아파트 원리금 뭐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자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DSR은 모두 다 원금과 이자 더 강화된 DTI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LTV에서 시작해서 DTI 같은 경우는 오케이 10억인데 5억까지 해줬어. 근데 네가 5억까지 대출까지 되겠는데 네가 지금 벌이가 시원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리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DSR은 모든 대출, 신용대출, 모든 대출. 모든 한 대출을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모든 대출까지 토탈로 때려서 너 1년에 1억 벌어. 그러면 40%면 4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4천만 원
통틀어서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은행권에서. 그렇죠. 그럼 이미 많이 받았어. 그럼 나는 한도가 얼마 안 나오고. 이제 없어. 그렇죠. 그게 DSR인데. 약간 이제 카드 한도랑 비슷한 거네, 약간. 카드 한도가 비슷해요. 스트레스 DSR은 2022년에 갑자기 금리가 1년 만에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뭐 5.5%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금리 변동이 생기니 시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올라가니까 원리금 DSR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니 그치. 예상치 못하는 변동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한도를 줄이자. 미리 금리 변동을 예상을 해서 요 정도 더 줄이자. 스트레스 금리를 미리 좀 더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걱정 지수가 좀 포함된 거네. 그렇죠. 걱정 지수를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근데 지금 있잖아. 금리가 지금 내려갈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의미가 없지 않아?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면 야, 너 있잖아 지금 4천인데 내가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너 이거 4천 하지 말고 한 3,500까지만 받아가. 사실 이제 스트레스 이제 DSR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아니냐. 근데 이게 정책 금리는 내려가지만 사람들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요거를 지금 내가 내려도 대출 금리는 근데 우리 확실히 빠르네. 총이 빨라. 뭐가? 이게 빨라. 나오는 게 빠르잖아, 멘트가. 원래 주식이 빨라. 알고 있더라도. 근데 어쨌든 쏘는 건 얘가 먼저 쏘네. 원래 주식이 빨라. 부동산은 한 달에 한 번 해도 돼. 뭐 2주에 한 번도 필요 없어. 2주에 한 번도 너무 빨라. 굉장히 피곤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느끼는 겁니다만 사실 기름값이 내려가질 않아. 원유 수입가가 내려가도 사실 정유사에서 내리질 않잖아. 그런 것처럼 기준금리가 사실 내려도 일반 시중금리는 그만큼 안 내려가기도 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기준금리 3번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1%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렇죠. 8비 틀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권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금리 변동이라든지 경기 변동이 있을 때 은행권이 버틸 수 있는지를 각각의 갖고 있는 자산의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환 여력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테스트하는 거죠. 금융권도 그래서 야 니들 있잖아 대출 그 정도만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구나. 그 옛날에 그 리먼 브라더스의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간 단위로 계속합니다. 이두가 해주니까 너무 좋네. 목이 덜 아프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작년에 1단계, 작년 2월, 2024년 2월에 1단계 0.38% 스트레스 금리를 좀 더 적용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대출 받은 것보다 조금 더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금리를 더 높여버리는, 그래서 한도를 줄여버리는 건데, 작년 7월 기억나세요? 원래 7월에 2단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2달 연기했잖아요. 9월로 연기하면서 서울 집값 올라가고 야 정부가 연기 안 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라고 해서 작년에 난리가 났던 게 2달 연기했단 말이에요. 작년이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1.2%, 지방은 0.75% 이제 9월부터 2달 연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올해는 이제 7월이 3단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3단계는 서울 수도권은 1.5% 스트레스 금리가, 지방은 0.75를 올해 말까지만 0.75로 좀 봐주겠다는 건데, 몇 달 전에 국토부 회의 갔을 때도 그걸 강조하더라고. 야, 이번에는 우리 절대 연기하지 않아. 작년처럼 연기했다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관성 있게 우리 7월에 무조건 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국토부 자료를 보면 4.2% 대출 금리를 받으면 한 5억 9천에서 변동형으로 받으면 5억 7천 정도로 한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지수를 가산했을 때 대출액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내가 5억 9천 받을 수 있는 걸 5억 7천이나 5억 6천밖에 못 받게 되니까 작은 계획에서 펑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유를 그만큼 더 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낸다는 가정하에 줄인다는 거잖아. 그렇죠. 한도가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7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7월 계약분부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부터 이제 빨리 사자고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5월, 움직이겠네. 6월에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지금 부동산 크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5월 거래량이 지금 한 7,000건 정도? 아직 집계가 안 끝났는데 한 7,000건 가까이 나올 것 같고, 6월 거래량은 다시 한 10,000건 정도 서울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앞서서 한국은행과 이제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금융당국과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부작용이 6월에 폭발적으로 서울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방은 그런 반응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 살 사람도 없고 오르지도 않는 집 구매 욕구도 없는데 왜 0.75를 이것도 부담스럽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이게 체벌을 좀 했거든요. 수학 문제 틀려도 때리고 맞아. 그냥 떠들어도 때리고 기분 나빠도 때리고 뭐 맞고 살았는데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구는 말썽 부리는 애들은 3대 때려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2대 맞아요. 나는 사탕 받고 싶은데 수학도 잘 쳤는데. DSR을 폐지해야 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그 체벌 얘기를 꺼냈군요. 그랬다고. 그래서 맞는 게 지방은 체벌이 아니라 사탕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근데 사실은 또 지방이라고 또 좋은 혜택을 주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제 규제를 조금 덜하면 그거 역시 또 시장에 또 안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지방은 말도 못해요. 진짜 그렇죠. 미분양도 악성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구가 특히 심각하잖아요. 총체적 난국이 지방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 빈집이잖아요. 다 짓고 나서도 82%가 다 지방이에요. 아하 참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PF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짓고 나서도 이자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건설회사들은 이자 내는데 집은 빈집이야. 잔금 회수도 안 돼. 못 버티는 거죠. 아니 그러냐고 저기 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부동산 가진 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의 바램과 사실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를 취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약간의 좀 시장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면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좀 오를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이제 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올라간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는 올라가기 때문에 정책을 썼고 더 올라가니까 실패한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거지. 안 올라가는데 규제를 왜 하냐고. 사실은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교롭게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 근데 그슬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맞아. 그 당시 이제 세계가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 IMF 외환위기에서 집값 떨어지고 규제 풀고 해서 올라가는 바통을 넘겨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했는데 더 올라가서 이제 굉장히 욕을 먹었고 문재인 정부도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고 풀어주다가 뭐 나중에 빈대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하고 집값 떨어지고 하다가 충분히 조정이 돼서 올라갈 때 바통을 이어받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전에 사이클이 있잖아. 네. 여러 가지 경제 환경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그거 예측이 안 되나? 이번에도 저는 또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 서울만. 서울 수도권만. 왜냐면 지금 서울 분위기가 우리가 몇 달 전에 장삼 대청하고 하면서 강남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송도도 가고 금단도 가고 잠시 우리가 강남에 신경 안 쓰는 사이에 강남이 엄청나게 집값이 천정부지. 이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멘탈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멘탈을 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네요.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뭐 이래나 저래나 나름 부자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잖아. 용산에 한 채, 마포에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자산이. 마음속은 팔고 내가 강남으로 가야지. 작년에도 알아보고 올해도 알아보다가 최근에 연락받은 분은 해외여행을 갔다 왔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해외여행을 좀 길게 갔다 오고 나니까 토지거래가 풀리고 뭐 장삼대청 난리 나고 반포 쪽에 알아보던 아파트가 10억 올랐대요. 6개월 만에. 아하.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제가 거래량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에 묶였고 주변의 나머지 지역들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바통 이어받으면 또 규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규제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되겠냐고 시장이. 막 불안해서 죽겠는데 집 사야겠는데 돈은 있는데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방은 아니고 서울 일부 지역들과 뭐 과천, 판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규제를 해서 잘못하면 또 풍선 효과 생겨서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자칫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잘해야겠다. 정책을 진짜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강남 혹은 용산 이런 데 뜨거운데 그 지역에 또 어쨌든 상권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 그건 좀 다른 개념이지. 지금은요. 과거가 다른 게 또 뭔지 알아요? 과거에는 서울 집값 올라가면 지방 집값이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2020년에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아서 못 따라오는 것도 있고 시대 흐름의 양극화도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돈 좀 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꼬마 빌딩도 사고 상가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샀잖아요. 아마 연예인들도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또 생활형 숙박시설 사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압구정
반포 아파트 한 채. 이게 트렌드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김 소장님 근데 그런 와중에 나한테 왜 건물을 사라 그러지? 그건 무슨 얘기야? 좋은 건물은 사야지. 강남 3구, 용산 3구에. 그거. 이럴 때 초급매가 나올 때는 역선. 정말. 그러면 자, 압구정 130억 사겠냐고. 그건 안 사지. 그러면 자, 비교를 해보자고요. 누가 저평가냐. 압구정에 80평 아파트, 압구정 좋긴 한데 80평 하면 대지 지분 얼마 나올까? 한 30평 나올 거 아니에요. 130억. 예를 들어서 뭐 땅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내가 100억에 샀다. 용산이든 강남이든 뭐가 더 가치가 있겠냐고. 아하, 미래 가치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파트만 가겠냐고. 저는 이건 약간 오버슈팅 아니냐. 아하. 불안한 심리. 아니 근데 저기 아까 김 소장 보니까 내가 요즘 그 기분이 뭐 이렇게 좀 썩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아까 나하고 우연찮게 만났는데 쓱 하면서 그럼 말이야 저기 뭐 수수료는 걸 우리가 반반 먹는 건가? 말면서 그럼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뭐 그러더라고. 뭐가 좀 있나 봐. 또 그걸 들었구나. 영업 기밀인데. 그게 뭘 영업 기밀이야. 요즘 문의가 좀 많아. 문의 많아? 네, 많은데 문제는 거래가 안 돼요. 왜? 일단 주인들이 계속 전화만 하면 매물 회수하고 호가를 올려. 그래? 그리고 뭐 수원에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 별로가 아니고. 다 서울에 좋은데. 좋은데 연락하면 집주인들이 반응을 안 해줘요. 아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용산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병원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작업 다 했는데 안 판대요. 아하. 아니 근데 있잖아 얼마 전에 있잖아 우리 저기 방송인 후배 중에 이제 K씨가 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 한 이제 100억 정도 이제 가치가 되는 건물인데 공실이 돼서 그래서 사실 건물 가치가 한 20억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기자가 사실 이제 자기 입맛에 그냥 내가 그거 봤지. 편취해서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기사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나 진짜 그 기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나무의 자산을 가지고. 왜냐면 정확한 시세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 툴이 있더만 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산을 평가하는 앱을 한번 돌리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자산평가 앱. 아하. 근데 그 앱이 뭐 정확한가? 뭐 역 근처 뭐 용도 지역 이런 거 가지고 대충 뭐 때려 박았는데 저는 그런 거 나무의 자산 가치를 100억을 80억이 됐다는. 저희가 어떤 뭐 누군가 이제 건물이니까 거기에 그냥 쓱 넣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공실이 된다면 이렇게 떨어지겠네. 실제 공실도 아닌데. 오늘 기사 뭐 쓰지? 뭐 이러다가 씩 하다가 하나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죠. 가로수길에 뭐 141억인데 165억에 팔았다. 실질적으로 뭐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가로수길 상권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그걸 앱을 돌려가지고 실제로 판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파트 강남 아파트 샀는데 2023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면 되지 않냐고. 난 팔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샀는데 5억이 떨어져서 기린만 집 5억 떨어졌다고 기사 쓰면 되냐고. 나 안 팔았는데. 지금 그런 집들이 20억 30억 올랐잖아요. 정정 기사 써야지. 30억 올랐다고. 안 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러지 마세요. 남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도 돼도 기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얘기해도 돼도. 그렇지. 뭐 우리는 조회수 올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나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돌린지는 몰랐어. 그냥 쓱 보니까 근데 나도 이제 그거를 뭐 내가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요즘 기사를 보는 패턴은 다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고 말아. 제목만 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저기 방송인 그 K씨 저기 건물 저 가치가 뭐 20억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의 장점이 뭐예요? 떨어져도 안 팔고 버티면 나중에 올라가는 건데.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팔지도 않은 거를 왜 나무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팔고 나서 얘기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김인만 씨가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나저나 그 저기 옛날에 이제 그 신도시가 노태우 정권 때 사실 이제 일기 신도시가 사실 됐을 때 일산이냐 분당이냐의 선택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직장이 가깝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린 곳에서 좀 가깝거나 분양가도 똑같았고 분양가도 다 똑같았어. 근데 결국은 차이가 그 순간의 선택의 차이가 사실 그전에는 강남 입주 또 여기서 또 운명이 갈려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휴전선 때문에 사실 이 북쪽은 이게 진짜 재산 가치하고는 진짜 거의 절벽 아니냐. 우리가 진짜 옛날에 탕금대에서 시립장군이 진짜 적들을 맞아 싸우는 것처럼 너무 좀 거창했군요. 아니 북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죄다 망했어. 망했다는 게 좀 망했지. 사실 망했지.
망했잖아. 아니 사실 강남이나 지금 경부 라인업에서 망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요. 시점 투자로 보면 그렇죠. 그때 입주했을 때 일산이 살짝 더 비싼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산이 공원도 크고 맞아. 좋다고 해가지고 살짝 아무래도 더 이제 좀 인기가 더 땅이 있었는데 여유 땅이 좀 있었지. 그때는 몰랐지. 강남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맞아.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강남 접근성. 일산이나 파주 운전 가보면 아우야 한번 들어가면은 제가 다 해봤거든요. 차도 가지고 가보고 지하철 3호선도 타보고 파주 운전은 경의중앙선 예전에는 광역버스도 타보고 다 했는데 1시간은 단축을 못 하겠더라고. 1시간 돌파가 안 돼. 1시간 더 걸리지 않아요? 더 걸리지.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 가려면 새벽 3시에 차를 타고 달려야 돼.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데 내가 제주도 놀러 가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표선 해비치라는 곳에 숙소를 잡잖아요. 해비치 좋죠.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어홀에 있는 애가 형님 표선까지 못 넘어가요. 너무 막혀요. 너무 멀어요. 한 1시간 10분 20분 걸리더라고. 와 길긴 하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파주나 혹은 일산에서 강남은 정서적 어떤 거부감이 있어요. 너무 멀어서. 약간 다른 지역 지방 가는 느낌? 진짜 새벽에 가는 거 외에는 이 강북에서 강남도 먼 판인데 파주하고 일산은 쉽지 않아. 마음의 거리가 그러니까 맞아. 실제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좀 맞아. 있어요, 진짜. 두 번째는 직장 일자리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맞아. 분당 판교 쪽은 대기업 네이버도 있고 상장 기업 수를 보면 저 고양시 쪽은 상장 기업이 뭐 3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당 성남시 쪽은 80개가 있다든가 제가 정확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판교 신도시가 있으니까 아무튼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일자리 차이가 굉장히 크고 세 번째는 앞서서 이제 우리 일두가 얘기했듯이 이게 확장성이잖아요. 강남에서 분당에서 용인, 수지, 뭐 수원, 광교, 동탄, 평택으로 쭉 포도송이처럼 맞아. 클러스터라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하잖아. 가는데 이 북쪽은 올라가려다가 파주 운정 위에는 이제 통일 전망대. 맞아. 그러니까 일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 그 위에 이제 내가 산 땅 철원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거든. 연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 이게 안 되니까 이쪽에 오히려 김포하고 인천이 지금 또 뜨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더 올라가면 사실 왕법에 걸려. 일산이 조금 내가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인천이나 이런 말씀 드리는데 내가 식사동하고 청라하고 동시 분양을 받고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역시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11년도에 분양가 1,400. 평당. 네, 기억난다. 약한 게 식사동이 아니었어. 그때 1,400이 고분양가였어요. 약한 게 지금은 아니었어. 저렴하지만. 근데 그때 그래도 그나마 청라보다 식사가 낫다 그랬어. 그래서 염교환이가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여기 있잖아. 나 여기 같은 저기 GS인데 그쪽 GS로 바꿔주면 안 되나? 막 이럴 정도로 해서 근데 지금은 식사보다는 청라가 훨씬 나. 훨씬 아니 근데 그 당연한 게 식사는 일산 신도시 안도 아니고 단독 택지잖아요. 지구. 단독 지구고 뭐 사실은 공공 택지도 아니고 청라는 계획 도시인데 그러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일산이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예전같이 활기차다는 그런 부동산 시장. 일단 노후화도 됐잖아요. 노후화 됐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옆에 판교가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비슷해. 상호작용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뭐 신도시들 광교, 동탄이 개발되는데 일산 입장에서 고양시에서 지금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삼성지구도 있고 지금 고양 창릉도 있고 뭐 득은지구도 있고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새 아파트들이 나오니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또 파주 운정 신도시. 파주가 좀 대규모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 않아. 파주 송도처럼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에 그 뭐죠 그게 제일 아쉽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몇 개 들어가고 없어. 그게 끝이요. 디스플레이도 또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안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이 안 온대요. 사람이. 그 출판 단지가 파주에 있잖아요. 맞아. 출판업계 얘기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땅도 저렴하고 쾌적하고 사실 뭐 일하기도 좋으니까. 좋아. 갔는데 직원들이 다 사표를 내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진짜 파주 쪽에 사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극장이 있었잖아.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영화를 많이 봤어. 왜요? 사람 없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스캔들 나기 전에 스캔들 나기 전에 거기로 쓱 이제 드라이브 구경 가서 거기서 영화 보고 거기서 데이트를 장어주 먹고 이랬지. 그런 게 있었구만. 그럼. 아무튼 간에 근데 그 파주가 우리 파주 면적부터 좀 얘기해야겠다. 498만 평 하면 여의도로 5.7배.
굉장히 그러면 좋네. 청라하고 비슷하더라고. 청라가 538만 평이니까 여의도 6.13배니까 청라보다 좀 작아. 근데 청라는 좀 꽉 찬 느낌이 드는데 파주는 그런 게 없어. 다르지. 인구 밀도가. 맞아. 인구 밀도는 청라나 송도를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도 금단보다는 좀 쾌적한. 거기 이제 녹지가 많아요. 녹지 파주는. 많아요. 그래서 파주가 일산보다 높기는 한데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게 GTX. 일산보다 높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제 위에 있다. 선호도가. 위치가. 그렇지. 위치가 높긴 한데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있고 GTX가 물론 일산 또 킨텍스역 생기고 여기도 운정 중앙역이 생겼는데 내가 또 갔잖아요. 서울역에서 GTX A 타고 북부구간 가니까 스탑워치로 내가 딱 쟀지. 정확히 21분 30초. 아하. 문 닫고 문 열릴 때까지 21분 30초. 우리 정확합니다. 우리는 가깝네. 가깝네. 절대 우리는 오차가 없어. 가까워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운정 아이파크,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가 그 중에서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 중에 대전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GTX가 작년 말에 개통했거든요. 얼마나 올랐나? 부동산에 쓱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운정지구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입주가 언제부터 했죠? 운정지구 입주는 아파트마다 다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가 어디 보자 2020년 운정 얼마 안 아파트. 됐네요. 그냥 신축이네 거의. 신축 아파트죠. 깨끗한 신축 아파트고 주변 인프라도 좋고 좋지. 다 좋은데 최고 가격은 2021년에 집값 막 올라가고 그때가 9억 7천 전용 84 아하. 34평 최고 가격. 최고 가격. 그 이후로 그럼 저기 떨어졌죠. 청라라든지 송도협에서는 조금 빠진 거네. 근데 이제 GTX 개통 전인데 2022년에 이제 집값 떨어지잖아요. 금리 올라가면서 그때 6억 3천까지. 그거 비슷하구나 거의. 비슷해요. 뚝 떨어졌다가 GTX 개통 전에 7억 8천 5백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뭐 7억 5천? 근데 많이 안 올랐다. 왜냐면 안 올랐죠. 그 GTX 때문에 사실은 저 일산 킨텍스 거기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 킨텍스 쪽이 많이 보여.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이 사장님이. 자,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이 개통됐잖아요. 기대감은 일단 없어졌잖아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되면서 집주인들이 팔려고 이제 더 좋아질 건 없으니까 매물을 내놓게 되면서 매물이 좀 많다.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말고 이제 투자로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또 빠져나가면서 지금 가격대는 이 정도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가더라. 전세 월세 가격은. 왜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도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가 집을 투자할 때는 기대감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실적 좋은 거보다 내년 실적이 좋아질 주식이 그렇죠. 당겼었죠. 부동산도 똑같은 거지.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냐면 전세 월세 같은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3년 후에 지하철 개통이 된대. 지금 돈을 더 내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지. 안 내지. 개통되고 나서 실제로 서울역까지 21분 30초 걸리는 거 보고 내가 그렇지. 좋네? 5천만 원 1억 더 낼 수 있잖아요. 아니 전세하고 월세가 무슨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이제 페이를 더 지불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급매물도 소화가 되잖아요.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도 한 2, 3년 후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파주분들한테 좀 속상한 거밖에 없네. 속상할 수도 있는데 희망이 있고 제가 또 이도 아닙니까? 또 이간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은 이기 신도시인데 어디랑 비교가 되는데 거긴 비교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같은 이기 신도시고 GTX 라인이니까 동탄도 이기니까 동탄하고 한번 붙여보려고. 근데 너무 거리가 있지 않아?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먼데요. 그러니까 그걸 있잖아 파주에서 있잖아 화성 쪽으로 골프치러 가자고도 안 가. 얼마나 먼데. 지방이라고 생각.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이간질 안 먹히더라고. 같은 이기 신도시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더 찔렀지. 그래도 동탄은 가격이 좋은 데는 역주변에는 10억 넘고 하던데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부럽죠. 거기 삼성전자도 있고 해서 높은 게 부러운데 뭐 시기? 부러움? 뭐 약간 부럽지만 배가 아프진 않다.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그런 게 있네. 사실 저기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송도, 청라, 루원, 검단 해가지고 서로 약간 사형제가 열심히 서로 우리도 여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형제 막 동급 막 이런 경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부 라인 해가지고 사실 광교, 판교 뭐 사실은 과천부터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용인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 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일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좀 독고다이 느낌이 있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럼 경쟁 상대는 누구냐? 그럼 경쟁은 해야 되지 않냐? 자존심이 있지 않냐? 운정이. 그러니까 경쟁은 일산 킨텍스역 주변에 같은 GTX역이고 신축 아파트. 근데 그건 거기 경쟁이 안 되네. 포레나도 있고 원시티도 있고. 거기는 내가 보니까 10매동 넘어요. 거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12억 13억. 그러니까 거기를 경쟁으로 보더라고. 동탄보다 거기가 더 비싼데. 그거는 조금은 이제 거리 사이인데 거기는
일산에서 거기는 전혀 염두를 안 해두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거기가 좀 우리는 다들 이제 좀 GTX 라인이니까. GTX 라인이고 우리도 신축이고 거기도 신축인데 아하. 물론 인프라가 킨텍스가 좋죠. 백화점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도 역 주변에 앞으로 개발이 된다. 아하. 개발이 되면 거기도 분양가가 10억 이상 나올 테니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니까 약간 매매라든지 이런 세일즈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정서적으로는 전혀. 그런가요? 내가 보니까 파주 운정은 사실 그냥 저도 이제 파주 쪽은 가끔 이제 갑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출판 도시도 그렇고 거기 진짜 하고 너무 요즘 좋아. 상권이 일산 상권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일산 상권이 약간 좀 오래된 상권이 있다 보니까 파주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야당동 이런 쪽으로. 그래서 상권 또 일산의 그 상권 수요를 파주 운정이 또 빨아당기고 파주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GTX 개통으로 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 옛날에는 사실 저기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 정확지는 않은데 제가 옛날에 이제 김포 살 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다 일산 가서 놀았어요. 넘어가서. 그때는 일산 좋았잖아요. 근데 웨스턴돔, 이스턴돔도 있고, 근데 뭐 라페스타도 있고 지금. 근데 요즘은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이제 김포 구례동 가서 논다 그러더라고. 진짜요? 구례동 구례동 뭐 하더라고. 있죠? 구례동이 거기도 뭐예요? 뭐 장난 아니야 구례동. 진짜로? 구례동을 또 가야 되겠네. 구례동하고 동탄하고 붙여야겠다. 그래 매칭을 한번 시키면 알면 구례동 뭐 장난 아니야. 자꾸 이간질하고 붙여야 되거든. 또 김포한강 신도시잖아. 장난 아니야 거기. 예전에 갔을 때는 좀 약간 그랬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요? 사실은 저기 근데 파주가 사실은 진짜 그 옛날에 이제 문화도시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캐치프레이즈 해가지고 됐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문화가 안 먹혀요? 조금 쉽진 않아. 그러니까 헤이리가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좀 약간 뭐 놀러 갈 만하고 데이트도 할 만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 뭔가 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술가분은 거기서 사시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그런 게 안 보여서 파주가 지금 사실은 좀 활기차지는 않다. 맞아요. 사실 옛날에 진짜 파주 좋았어요. 지금도 좋습니다. 나 자주 가서 거기 뭐 아울렛도 있고 자주 가는데 주로 서쪽 북쪽을 좋아하네. 뭐 일단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남동 쪽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파주가 저도 이제 은종 신성 씨 너무 좋아합니다만 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진다면 좀 속상한 게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 좀 버텨주셔야 되는 희망이 게 있다. GTX가 있으니까 GTX 있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다. 근데 GTX가 이제 지금 서울역까지 있어서 그런데 그 삼성역까지 뚫리면은 바로 그거라니까. 지금은 서울역에서 멈췄잖아요. 남부 구간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중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완성센터 때문에 삼성역 구간이 2028년 개통이고 창릉 신도시가 2030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근데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삼성역은 바이패스하고 그 구간을 그냥 뚫어줘요.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가 아마 2026년에 아마 개통될 예정이고 2028년에 삼성역 뚫리면 이제 삼성역까지 25분에 파주 운정에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건 여전히 거리가 좀 그렇죠. 멀다라는 게 새벽 3시에 잠을 줄이면서 한번 타봅시다. 당진도 새벽에 가잖아. 우리 집에서 1시간 20분이면 가. 그렇게 빨리 가요? 당진도 엄청 빨리 가. 그러네. 당진도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파주가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왜냐면 파주가 살아야 일산도 삽니다. 일산에 살고 그럼 일산에 살아야 천원도 살고 파주가 살고 그러면 또 천원까지도 그 온기가 가는데 파주가 진짜 조금 아쉽네. 근데 파주 가보니까 느낌은 어때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청라 이렇게 가봤잖아. 김인만의 어떤 시선으로 본다면 제가 송도가 또 갔거든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간 건 아니고 또 갔는데 그 센트럴파크가 너무 좋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송도는 탑티어고. 진짜 송도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진짜 부동산 시세를 전혀 몰라. 근데 쓱 봐서 한 군데를 내가 저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아마 외계인들이 저는 송도나 청라에 살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근데 송도 그 센트럴파크는 진짜 그래. 제가 옛날에 미래도시 딱 그림해봤던 딱 그 그림이에요. 진짜로 전혀 모른다면은 외계인들이 강남이고 뭐고 왜냐면 너무 여기는 좁잖아. 그리고 노후된 게 꽤 있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내가 왜 이랬지?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송도는 참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금단신도시 느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 많아요. 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저는 미래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저는 미래가 있다. 근데 거기 이제 배후에 좀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업들이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정부도 서북 쪽에 좀 기업들, 지방에도 좀 보내줘야 되고, 저는 새 정부에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뭐 인도, 중국, 미국 가는 것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소외 지역들에도 좀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나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네.
그러네. 우리가 뭐 나라 걱정을 해. 지금. 아니 아니라 파주는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명예 파주 시민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게 무슨 이제- 명예가 그래 많어. 아니 일산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고 김포는 뭐 내가 또 김포, 일산, 파주? 인천은 뭐 거의 뭐 내가 우리 지금 이제 수안보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수원은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 내가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가고. 자주 가면은 이게 홍보가 되는겨? 아니 내가 있잖아 수안보 많이 살렸어요. 파주 운정도 좀 살려주세요. 운정 나 자주 가요 거기도 맛있는 데가 많아서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거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국내 여행은 좀 권합니다. 국내 여행 저기 진짜 송추나 양주 이런 데 좋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좀 가셔서 양주 좋지. 마지막으로 그럼 뭐 파주에 대해서 또 우리 그 김인만의 또 삿대질 한번 기대해 봅니다. 삿대질 그리워요? 한번 그러니까. 해드려요? 그래 자 파주 운정. 파주 운정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3년만 기다려보세요. 팍팍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어버이날 즈음에 해가지고 송추 계곡인데 유명한 피자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무속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탤런트 정호근 씨를 알지. 만났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웬 중년의 남성분하고 근데 아버지 같진 않아. 근데 이제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 그랬더니 그래 뭐 이러더니 우리 뭐 애한테 이제 돈 주려고 해서 형 돈 주지 마세요. 내가 저 주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 형님이 라스 나왔을 때 자기가 이제 신내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개업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주머니에다가 내가 복채를 방송에서? 액수가 이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게 고마우셨나봐.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거부를 했고 근데 그 중년 남성분하고 이렇게 해서 막 먹고 그래서 내가 저분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내 추측이야. 아버지는 아니야. 그건 뭐야? 내가 보니까 친아버지. 친아버지. 어버이날 친아버지 모시고 식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그래서 어버이날 무속인들도 저런 걸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신기하네.